안녕하세요, 채화님. 직장에서 교활하게 절 괴롭히고 그 순간 희열을 느끼는지 재밌어서 못 견디겠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괴롭히면서 눈이 반짝반짝이고 그 사악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걸 자주 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에게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평온을 얻는다고 하더군요. 채화님 명상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인간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리 생님 같은 경우 직장생활 오래 하셨죠? 네, 30년 했습니다. 30년 하셨죠?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신 적이 있는지요? 꽤 있죠.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세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네, 최대한. 최대한 좀 회사를 다니면서도 대면하지 않으려고. 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좋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애쓰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만난다면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애쓴다. 그렇게 30년 동안 그럼 한 직장을 해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큰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악마 같은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이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악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눈 꼬라보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눈빛이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자랑 아침에 딱 싸우고 나면 그 눈빛과 뒷모습, 출근하는 모습도 보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좀 잘해주고 보너스 두둑하게 주면 아이고 이 사람 참 나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뭐다?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회사에서 만나는 그분 자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에서 당신 나를 악마같이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존재와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내는 방향으로 마음은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다리에 있습니까? 팔목에 있습니까? 팔꿈치에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나요? 마음은 두는 곳에 있어요. 두는 곳에. 내가 꽃을 좋아하면 지나가다 보면 꽃집밖에 안 보여요. 내가 자식을 좋아하면 자식밖에 안 보여요. 내가 차를 좋아하면 지나가는 신차마다 자꾸 보게 돼요. 이렇게 마음은 항상 두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편한 그 사람이 직장 생활 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출근했나 안 했나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항상 알고 있으면 이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의 작용 때문이다 라고 알면 마음을 관찰하는 게 좀 쉬워요. 타인이 나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기억하라. 타인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빨리 잊어버려라.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내가 그 사람을 자꾸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선한 일을 하실 때는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선행은 또 빨리 잊어버리고 남들이 나에게 선행을 했을 때는 그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베풀었다라는 걸 자꾸 기억하면 본전 생각이 자꾸 나요. 내가 부지를 말이야 내가 10만 원 했는데 이 친구 5만 원 했네? 와, 내 진짜 이렇게 안 봤는데 30년 우정이 깨지네? 한순간에 5만 원 때문에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가버려요. 이런 게 인생이에요. 인연관계예요. 그러면 계산한 사람이 누구다? 그 상대방은 잊어버려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30년 동안 마음이 좀 소환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장부를 훑어본 이건 내 문제예요. 그러면 30년 우정에 그 사람도 잃게 되고 돈 5만 원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두 번 더 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을 베풀었다면 그 선을 빨리 잊어버려라. 이게 수행자예요. 또는 타인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도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고름이 차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방금처럼 그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피해 망상으로 가요.
어저께 제가 그 TV 뉴스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한 여성을 뒤에서 아무 일면식도 없는 여자에게 야구방망이를 계속 휘두른 그 동영상이 뉴스 보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잡힌 그 남성이 왜 이 여성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렸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좀 부자인 것 같고 내가 왠지 저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못 보는 것 같고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고 이거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거.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면 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박수치지만 나는 왜 저 친구만큼 못 벌까?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친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그 친구처럼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올라와요.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컸어요. 시부모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상담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딸을 딱 낳았는데 딸이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간호사인데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처음엔 축하를 하고 좋아해 줬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딸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네.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툭 올라와서 너무나 자신이 놀랬다는 거예요. 채환님 어떻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죠? 내가? 그 어머니가 상담한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자식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가족이든 친하든 배우자든 형제지간에서도 내가 돈이 많다 티내지 말고 겸손하게 무엇을 베풀더라도 겸손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풀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베풀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고 남들이 악을 나에게 베풀었을 때는 빨리 잊어버리고 타인이 나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여러분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엄마가 딸을 질투할 수가 있지? 그러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 용서할 수도 없는 자, 원수로 지내는 자, 또는 괴롭히는 자, 또는 용서하는 자, 착한 자, 악마 같은 자, 이 모든 게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걸 더 키우고 어떤 마음을 더 낼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많이 내고 누군가 나에게 악행을 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선행을 했어도 빨리 잊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선을 했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보답하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도 선한 마음이 알아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가능하면 빠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괴로움이 올라오고 어려움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그런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 공부로 내 마음의 자리를 키워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다면 가능하면 그 일들을 잘 흘려보내고 제2의 화살을 받지 않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가자. 그런데 인간은 그 당시로 가면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의 수행을 잊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합니다. 희망입니다.